대한민국의 광문인 인천시당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인천시당을 창당 때부터 이끌어주신 이기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님 또 전임 운영위원님들 당당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인천시당이 처음 집회할 때부터 주축으로 이렇게 50배가 커졌습니다. 2017년 8월 30일 날 대한민국당으로 창당을 해서 지금 50배 커진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혹은 오른쪽의 언론, 방송들도 탄핵의 그 시절 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것도 불법 거짓 졸속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4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감옥에 계신데 우리 공화당은 그때 이것은 거짓이다.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버리고 탈당했습니다. 탈당해서 대한민국당을 만들고 또 우리 공화당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을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모든 언론 방송이나 모든 정당에서 안 나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지 자신들이 체제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배신한 그 배신의 너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부터 그것은 거짓이고 업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니다. 또 그들이 촛불을 들고 촛불 쿠데타 세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권력 찬탈 세력입니다. 총칼을 들고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인 겁니다. 자기들이 내각제만 하면은 정권 잡고 김무성도 유승민도 다 박지원도 국무총리 한번 해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위 사회주의자들한테 붉은 세력들한테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흠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그 탄핵 세력들은 자기들의 방어하기가 바빴습니다. 유승민과 김무성 그런 사람들은 배신자면 역적이다. 정치판에 다 죽어있던 시체들이 아바타 이준석을 내세워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준석이 탄핵 소추안 한번 제대로 읽어봤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헌법재판소에 공개된 45만 페이지, 비공개된 15만 페이지 중에서 당은 100페이지라도 읽어봤는가? 고영태 녹취록을 들어보기나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에 10시간씩 4일 동안 형사재판 수사를 하면서 그 형사재판에 나온 거짓들을 한 번이라도 보기나 했는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정당했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고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느낀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4년 3개월 동안 그것도 저거가 뭐 풀어주니 안 풀어주니 박근혜 대통령은 풀어달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뭐 사면 했다 말았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존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당당했고 우리는 위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 말고 태극기 들었던 자유우파들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가서 얘기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들도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저 좌파 독재 정권만 몰아내자고 얘기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벌써 10% 이상 넘었을 거다. 그런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에 투쟁을 하겠다는 우리 공화당이 진실을 듣고 거짓의 편에 서고 야합하고 우리가 좀 더 국민들한테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갈 길은 당당하게 정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엄해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4년 동안 50배라는 건 50배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총체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73년 건국 이후에 정당이 생기고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은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깁니다. 우리 당은 정말 민초들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맞습니다. 체제를 지키고자 했던 또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 많은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일부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 있는 지식인들이나 또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 앞에 좌파 독재 앞에 무릎 꿇고 굴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외면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한 대로 거짓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 붉은 강에 상식을 얘기하면 그것은 붉은 상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의가 파헤치는 그 더러운 쓰레기장에서 공정을 얘기하는 그것은 불의의 쓰레기 공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진실과 정말 올바른 정의를 원하는 거지. 그러한 시류에 따라서 문재인한테 두려겠다. 자기 권력이 좀 탐나니까 나와서 상식과 공정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수권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우파 정당으로 진실, 정의, 미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들이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당대표 맡아서 저는 아직도 월급이라는 걸 한 푼도 못 가져가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운명을 계속 갈 것이냐,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이 이 좌파들, 용기 없는 보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거냐. 총칼만 들었다고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비굴한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비굴한 인간들이 또 좌파,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들한테 손을 잡는 야합하는 형태가 올해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준석 저는 그렇게 별로 가치를 생각 안 해요. 올해 안에 이 판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꼬부라지는지 국민의힘이 흔을 되는지를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이하고 무슨 일본식이 있어가지고 윤석열이를 개인적으로 싫어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이가 구속시키지 말았다. 거짓말 하지 마라. 제가 김수만이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틀 전에 만나서 그랬어요. 임명권자를 구속시키는 검찰총장은 없다. 당당하게 나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킬 수 없다 그러고 가족들하고 욕하라. 그때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팀들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단식 14일을 왜 했습니까? 구속 연장하지 마라. 구속 연장을 누가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시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파서 들어눕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에서도 형집행정지 요청했을 때 윤석열이가 형집행정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국민들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 가질 것도 없어요. 지도자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지도자는 스스로 자아를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간 정치인들 많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이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권력 게이트, 검찰총장, 김인덕 떡방 검찰총장은 수사했다. CVID, 윤석열 당신이 7월 임기 동안 나오지 말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핵심부의 권력 게이트, 권력 비리를 수사해라. 당신이 나오더라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와라. 그러면 대통령 선거할 필요도 없이 좌파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 친북, 반미, 종중, 친중, 사회주의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국민이 이 사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이 부정부패를 보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70% 가까운 국민들이 이제 암만 거짓말하고 암만 돈을 줘도 무기에 넣으면 안 돼. 이럴 때 마지막 큐어펀치를 당신이 날려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의 역할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조국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했다. 자기 입으로 해요. 이번에 검찰총장 때리치고 나온 거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권력 수사를 권력 게이트에 면죄부를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만약에 좌파 독재 정권이 권력을 재창출한다 그러면 제1등 공신이 윤석열입니다. 제1등 공신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 돼요. 제가 윤석열이 한참 그럴 때 그 얘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뭐라 했는데 당신의 시대적 임무는 당신의 국민에 대한 역사적 책무는 돌이킬 수 없는 CVID, 돌이킬 수 없는 권력 정점에 대한 권력 부패 수사다. 그래서는 국민들이 저것들이 무능한 줄 알았더니 돈까지 처먹고 있어. 끝장 내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를 이렇게 정치판에 올 때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기도 누구한테 좀 가서 당직을 맡아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생각나는데 그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또 대통령 선거 이후도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원내교섭단체로 들어갑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만들어요. 오늘 인천시당의 김창룡 위원장 말씀대로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계신데 내 잘났니 니 잘났니 그거 저는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럼 뭐하러 애국하고 뭐하러 태극기 들었습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돈 쓰지 말고 가만히 텔레비나 보시고 하시면 되지. 우리 공화당은 저렇게 시끄러운 거 맞아요. 시끄러운데 당원들하고 죽을 듯이 싸워요. 밖에 적들이만 저기 눈 뜨면은 올 360도 돌아보면 다 적인데 딱 한 건데 우리 당원만 360도 중에 359도 그 1도에 우리 당원만 적이 아닌데 그 당원끼리도 죽고 살기로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소애당심 작은 애당심 작은 애국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간간히 대단한 놈이에요. 저 검찰 기소 5건 됐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 와이프한테 켰어. 뭐 묵고 사는데 된장김치 있으면 된다 하더라. 그냥 시골 가서 살 준비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에 그래도 당당하게 국회의원 중에서 한 놈은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놓으라 이렇게 제 비서죠. 저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영천호국원에 묻혀 계신 영천호국원도 국민묘지잖아요. 묻혀 계신 아버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지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제가 이렇게 믿는 절대자분께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거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대통령한테 등 뒤에 칼 꽂은 놈들이 지금 다리를 펴고 잔다고 봅니까? 오히려 태극기 들고 과음 지르고 너희들이 욕해도 우리는 우리 길 간다 하고 가는 우리 동지들이 다리 펴고 자지. 배신자들은요 다리 펴고 자지도 못해요. 불쌍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 불쌍한 인간들, 친구도 배신하고 이민도 배신하고 국민도 배신하고 민족도 배신하고 역사도 배신한 배신자들이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욕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오늘 인천시당에 세조식을 하면서 우리 이준호 우리 단장님 참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좋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